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에서 솔루션 SE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원일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거는 시스코 전체적인 제품군 모두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데이터 센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의 그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전체적인 목차를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도메인이란 얘기가 도대체 어떤 거를 도메인이라고 하느냐에 대한 얘기고요. 이 도메인이 어떻게 모여서 멀티 도메인이라는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그 멀티 도메인을 시스코에서는 어떻게 인티그레이션을 하는지,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할 예정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하면은 약 한 30분 정도의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도메인하고 멀티 도메인에 대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함에 있어서 연결을 하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용자는 캠퍼스, 그러니까 본사, 지점, 그리고 리모트 액세스 여러 가지 형태의 접속을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데이터 센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하기 위한 그 모든 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간단했던 네트워크가 사실 데이터 센터라는 영역이 인터넷으로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 안에, 우리 데이터 센터 안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던 것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나 사스 혹은 인터넷 같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가 접속을 했었던 그런 연결뿐만 아니라 디바이스들도 새로운 디바이스들도 추가가 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접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에서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사스,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서 예전에 라우터라고 불리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연결을 가져갔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잡도가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결국에는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레디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자, 그리고 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단말, 그리고 IoT 디바이스와 같이 정말 디바이스만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억세스를 통해서 웬을 거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라든지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사스,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 환경이 되었을 때 저희 시스코에서 얘기했을 때 사용자가 접속하는 구간을 SD 억세스, 그리고 사용자가 억세스한 SD 억세스를 통해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쪽으로 연결하기 위한 커넥티비티를 제공하고 있는 SD-WAN, 그리고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네트워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SDN 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단순한 행위가 사실 그 중간의 전송 경로가 굉장히 복잡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세 가지 SD 억세스, SD-WAN, ACI 이렇게 세 가지가 저희 시스코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메인은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커넥티비티입니다. 어떤 고객분들은 이런 말씀하시죠. 네트워크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어떠한 특성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가 지원해야 돼야 하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SD 억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캠퍼스, 사용자죠. 사용자와 IoT 디바이스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예전에는 PC 한 대에서 접속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뭐 아이패드라든가 뭐 탭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말들이 생기게 되죠. 그 단말들 종류에 따라서 억세스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선이나 무선, 억세스하는 그 물리적인 환경 자체도 굉장히 다양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무선이든 유선이든 사용자가 접속을 하면은 똑같은 정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SD-WAN 같은 경우는 결국에 브랜치라든가 헤드쿼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전체적인 커넥티비티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라우터 같은 경우는 라우터가 이런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한다면은 SD-WAN은 본지 전관 연결뿐만 아니라, 그리고 데이터 센터 연결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라든가 SaaS에 연결해서도 특화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D-WAN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유연한 커넥티비티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암호화된 트래픽들을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나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본지 전관의 연결 등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퍼블릭 클라우드 투 퍼블릭 클라우드, 즉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AWS 간의 연결도 SD-WAN 연결을 통해서 클라우드 간의 연결들도 보안성이 높게끔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D-WAN의 또 다른 가치는 그 전송 구간에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을 인지를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의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경로를 택하는 그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최적의 WAN 경로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의 데이터 센터 내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서버들이 계속 갈수록 그 높은 대역폭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리 그런 성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토폴로지와 그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버 가상화라든지 지금은 컨테이너 환경 같은 그런 다양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을 모두 다 종합해서 지원해야 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네트워킹 환경들도 같이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네트워크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도메인이라고 나눠서 SD 액세스는 시스코 DNA 센터라는 그 컨트롤러 기반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D-WAN은 vManage라는 컨트롤러를 통해서 SD-WAN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CI는 APIC이라고 하는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런 모든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도메인에서도 공통적으로 필수적으로 공통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SD라고 붙어 있는 ACI만 SD가 빠져 있는데요. 처음에 ACI가 나왔을 때는 그냥 SDN에 ACI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SD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죠. 컨트롤러를 통해서 뭔가 사용자가 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요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 중앙 집중적인 관리를 위한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자면은 결국에는 스케일러블하고 안전한가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각각의 그 SD, X들은 액세스나 WAN 그리고 데이터 센터들은 정책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서 이 설정들을 유지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정책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컨트롤러 기반으로 간다는 얘기는 다수의 물리적 장비들을 컨트롤러 하나에서 관리하겠다는 중앙 집중적인 관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오토메이션, 즉 자동화죠. 자동화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운영에 따른 그 라이프 사이클 관리들도 이 안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저빌리티입니다. 인사이트라고도 하고요. 그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고 더 운영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예전보다는 좀 더 자세한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비저빌리티 툴이 각각의 SD, 액세스, WAN, ACI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필수 요소고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멀티 도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공통적인 요소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한 거기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 도메인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per domain intent based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벌써 진행이 됐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액세스 따는 SD 액세스, DNA 센터를 통해서 제공하는 SD 액세스로 지금 그 IBN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SD-WAN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 센터의 ACI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각각의
그 도메인별로 엮여져 있는 것들을 서로 엮는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릴 대부분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 이제 로드맵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다른 펑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모아서 하나로 볼 수 있는 뭐 대시보드라든가 아니면 솔루션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에 per domain IB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흡사합니다. 결국에 자동화를 위해서는 DNA 센터, 그리고 DNA 센터는 사용자와 디바이스의 억세스에 대해서 주안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이 캠퍼스 브랜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저와 그 디바이스들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냐면은 인증과 권한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핵심은 인증이 되겠는데요. 이 인증에 관한 얘기는 시큐리티 트랙에 다른 트랙이 있는데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억세스라는 부분을 그 발표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을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자동화를 했다 그러면은 실제 운영으로 들어갔을 때 좀 더 필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인사이트 제품으로 DNA 어슈어런스라는 것들이 같이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DNA 어슈어런스는 이렇게 사용자와 디바이스들이 접속을 한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머신러닝을 통해서 좀 더 깊숙한 분석을 하고 기존에 보여드리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여준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자동화를 하는 이 클로즈드 루프를 통해서 IBN이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와 유사하게 SD-WAN 쪽에서는 자동화를 위해서 vManage 컨트롤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vManage는 그 SD 억세스에서 인증받고 사용 권한을 획득한 사용자에 대해 어떤 네트워크를 타겟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그 정책은 결국에 어플리케이션에 도달하기 위해서 SLA를 어느 정도 준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베이스라인으로 가져가는 핵심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D-WAN이 가져가는 가장 큰 가치는 결국에 어플리케이션의 익스피리언스를 최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사이트 제품군으로는 vManage와 함께 연결돼서 사용되는 vAnalytics라는 제품군이 같이 있습니다. vManage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모니터링에 관련된 스탯들을 한 번에 모아서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을 하고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다시 아까 DNA 센터 그 캠퍼스 쪽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시 오토메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WAN 구간에 대해서 그 IBN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 부분은 APIC이라고 하는 컨트롤러를 통해서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을 주안점을 둔 컨트롤러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이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넥서스의 인사이트라는 그 인사이트 제품군을 같이 인티그레이션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주안점을 가져가는 것은 결국에는 서버, 데이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들이 넥서스 인사이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플리케이션은 나의 온프라미스에 있는 지금 이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AWS Azure, GCP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그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인사이트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시스코에서는 사우전드 아이라는 그 회사를 인수를 얼마 전에 했고요. 그 사우전드 아이는 이 SD 억세스, 그리고 SD-WAN,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아우르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제품군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나 우리 데이터 센터의 그 워크로드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앱다이나믹스와 시스코 테트레이션 이 두 가지 제품군으로 어플리케이션 단의 비저빌리티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퍼 도메인 IBN, 그러니까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킹을 각각의 도메인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전체 시스코의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 2에서는 컨트롤러 간의 연동을 통해서 이 각각의 그 도메인 간의 연동하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DNA 센터와 ACI, 그리고 DNA 센터와 vManage, 그리고 vManage와 APIC 이렇게 각각의 연동을 통해서 현재는 자동화와 그리고 정책에 대한 그
연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SDA와 SD-WAN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저와 디바이스 그룹 아이디인 그 SD 억세스에 사용하는 SGT를 SD-WAN을 통해 전송해서 결국에는 세그멘테이션을 SD-WAN을 거쳐서 다른 브랜치, 다른 오피스까지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아래 이제 초록색, 주황색, 파란색으로 뭐 VN1, 2, 3 이렇게 써 있을 텐데요. 이제 이 안에 제가 세그먼트를 사용자, 뭐 개발자 그룹, 그리고 세일즈 그룹, 그리고 마지막 VN3은 IoT 디바이스를 통해 IoT 디바이스가 붙는다는 그런 네트워크로 로지컬 분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 안에서 이 캠퍼스 안에서만 그것들이 존재가 가능했었는데요. SD-WAN에서는 그 WAN 전송 구간을 저 VN들을 매치를 시켜서 원격지에 있는 브랜치에 있는 그 또 다른 SDA 패브릭과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SD-WAN에서는 각각의 VN별로 VPN 터널을 자동으로 할당을 해서 생성하게 되고요. 각각의 VN과 VPN이 매핑이 되기 때문에 VN1과 VN2 그리고 VN3이 정책에 따라서 트래픽이 허용이 되거나 허용이 되지 않거나 하는 것들을 원격지까지 확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DNA 센터와 vMAG 컨트롤러 간의 연동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DNA 센터에 단일 관리 화면을 통해서 이러한 그 정책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 SDA에서 세그멘테이션을 만들어서 뭔가 보안 정책들을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꼭 이 건물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격지에 있는 브랜치 그리고 리모트 오피스까지 확장시켜서 가능한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태그 기반으로 SD-WAN을 통해서 전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SD-WAN 자체에서도 각각의 트래픽이 섞이지 않도록 VPN을 나누고 그리고 VPN 별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멀티 터널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DNA 센터를 통해서 관리를 중앙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ACY와 SDA 데이터 센터와 억세스 단의 연결입니다. SDA의 가장 핵심 요소 중에 보면 DNA 센터가 있고요. ISE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인데 ISE는 인증 서버입니다. 인증 서버에서 실제 사용자와 단말들이 그 네트워크에 억세스했을 때 어떤 이 사용자가 누구인지 어떤 권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그 권한을 할당하고 하는 역할들을 ISE가 하게 되는데요. 이 ISE는 SDA의 SDA와 같이 동작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류된 사용자 VN1, VN2 어떤 사용자가 인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용자의 권한의 그룹에 따라서 저 VN을 나누게 되고요. 저 VN에 맞춰서 우리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 서버 중에 어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하는 그룹 이름인 EPG1, 2와 매핑을 시켜서 실제 서로 억세스 이 그룹 억세스 정책을 데이터 센터까지 확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접속을 했을 때 분류된 이 정책이 예전에는 이 안에서 끝났다라고 보면은 이것들을 SD 억세스와 데이터 센터의 ACI와 연동을 통해서 이 인증된 사용자의 그 정책을 데이터 센터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는 기술적으로 약간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SDA에서는 SDGT라는 그 그룹 태그를 사용하고요. ACI에서는 EPG라는 그룹 태그를 사용하는데 이 그룹 태그를 ACI 쪽에서 트랜슬레이션에서 서로 매핑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로 들어오는 트래픽에서 VN1은 EPG1과 통신이 가능하지만 EPG2와는 통신이 불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을 ACI의 관리 화면을 통해서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셔널로 ISE와 방화벽 과 같은 보안 장비들과 연결을 해서 이런 정책들이 방화벽의 정책들까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방화벽 룰에
우리가 방화벽을 생각하면은 IP,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IP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소스가 SGT 그룹 1, VN 1번이라고 하면은 데스티네이션이 EPG 1번으로 갈 때 퍼밋, 이런 식의 룰을 만들어서 자동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실제 사용자가 DHCP 환경에서 계속 이동을 하면서 똑같은 사용자가 로그인 했을 때 기존의 방화벽에서는 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태그 기반의 룰을 짬으로써 좀 더 자동화 시킬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ACI와 SD-WAN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그 SD-WAN의 가장 큰 가치는, 핵심 가치는 어플리케이션을 인지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성능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베이스라인을 제공해서 어떤 패스를 선택할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는 게 SD-WAN의 핵심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와 SD-WAN이 연동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양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 ACI 사이트 1과 사이트 2라고 하겠습니다. ACI에 대한 자세한 토폴로지나 기능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구성을 보시면은 물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 두 군데의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데이터 센터로 만들 수 있는 게 ACI의 멀티사이트라는 기술이고요. 이 멀티사이트 기술을 통하기 위해서는 ISN, 그 중간에 보이시는 그림에 ISN이라고 써 있는 저런 장비들을 통해서 인터사이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저 장비를 통해서 서로 간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 ISN의 연결 중간에 SD-WAN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플리케이션당 QoS나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 익스피리언스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WAN에서는 그 각각의 터널을 뚫게 되고 그 터널 간 회선 품질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선이 MPLS를 통한 회선 위에 터널을 만들고, 또 인터넷을 통한 그 회선 위에 터널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터널 간 회선 품질 모니터링을 쭉 하게 되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실제 패킷의 로스, 그리고 레이턴시, 지터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베이스라인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패스 1번은 MPLS를 통하는 터널은 레이턴시가 10mm에 지터가 10mm고 로스가 없고, 패스 2는 레이턴시가 200mm에 지터가 30, 그리고 3%의 로스가 있다. 이런 식의 그 품질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바탕으로 ACI 멀티사이트를 관리하는 멀티사이트 오케스트레이터와 연동을 해서 실제 이런 정보들을 ACI에 넘겨줍니다. ACI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어플리케이션 그룹, EPG와 EPG 간의 통신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을 어떤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통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 베이스라인에 맞게끔 그 트래픽을 전송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데이터 센터 투 데이터 센터 뿐만 아니라 브랜치, SDA로 되어 있는 브랜치, 그리고 헤드쿼터까지도 확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헤드쿼터 VN 1번에 있는 사용자는 EPG 1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 어플리케이션은 우리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패스 1번을 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할당하게 돼주면은 그 VPN 터널이 여러 개가 뚫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에 만족하는 회선으로만 통신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VN 2번은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조건을 맞추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패스 2번을 타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패스 2번을 타고 전송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멀티사이트 오케스트레이터 혹은 ACI의 컨트롤러인 APIC을 통해서 vManage와 연동이 되고, 이런 정책들이 상호 교환돼서 자동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면은, 첫 번째로 SD 액세스와 SDN의 ACI 이 둘 간의 연동을 통해서는 SD 액세스에서 만들었던 그룹 기반의 액세스 권한을 데이터 센터의 그룹 기반 접근 정책과 같이 매핑을 해서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사용자가 인증을 했을 때 받았던 그 권한이 데이터 센터까지 확대가 되고, 그 권한 자체에 대한 통제를 ACI 쪽에서, 데이터 센터 쪽에서,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쪽에서
통제를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방화벽에서 그런 접근 통제들을 수행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SD 액세스와 SD WAN 부분인데요. SDA와 SD WAN은 사용자가 인증하고 그 사용자가 어떤 권한이 있는지가 결국에는 다른 브랜치, 다른 오피스까지 확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SGT, 시큐리티 그룹 태그를 다른 원격지까지 전송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SD-WAN을 통해서 그런 버추얼 네트워크 VPN과 SD-WAN을 사용하는 VPN과 같이 매핑해서 고립시켜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D-WAN과 ACI의 연동을 통해서 그룹 기반, 이 그룹은 서버 그룹 기반, 어플리케이션 그룹 기반의 그 접속 정책을 EPG VPN 매핑을 통해서 성능 기반으로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자동화하겠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이 사용자가 어디에 존재하든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있어서 최적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자동화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유저부터 데이터 어플리케이션까지 엔드투엔드로 그 아이덴티티, 인증 정책, 인증, 그 정보를 바탕으로서 이루어지게 되겠다라는 것이 현재 저희가 페이지 2에 컨트롤러 투 컨트롤러로 연동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사우전드 아이는 자세한 얘기는 드리진 않겠습니다. 사우전드 아이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고 다른 세션에서 비저빌리티 세션에서 사우전드 아이에 대한 소개가 있을 텐데요. 각각의 도메인에 있는 장비들과 연동을 해서 사우전드 아이의 에이전트들이 탑재가 되는 그런 인티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에 넥서스 인사이트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그 품질을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더 나아가서 워크로드들이 어떤 성능을 내고 있는지 앱 다이나믹스와 연동해서 통합해서 보여주는 화면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사우전드 아이가 이 경로, 그 네트워크 전송 경로,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하기 위한 그 경로를 가는 그 품질에 대한 내용들을 그 APM인 앱 다이나믹스로 전송을 해서 같은 대시보드 안에서 네트워크 문제인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문제인지 상관관계를 분석해 줄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서머리입니다. 결국에 이게 IBM 기반의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캠퍼스, WAN, 데이터 센터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나눠져 있고요. 캠퍼스는 사용자와 단말, 디바이스들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자동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주안점이 있다라고 보면은 그 다음에 WAN은 그렇게 분류된 사용자들을 어떤 식으로 데이터에 가깝게 효율적으로 보내주겠느냐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는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온프렘에 있는 나의 데이터 센터의 그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유저에게 잘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주안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오토메이션 부분이 각각의 도메인별로 되어 있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합쳐가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작업과 같이 그 안에 인프라스트럭처의 커넥티비티, 결국에 엔드 투 엔드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각각의 도메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책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테라폼이나 앤서블 같은 그런 오픈소스 기반의 자동화 툴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각각의 도메인들을 다시 자동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따로 세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션을 참조하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카메라 앞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그러긴 한데 다음번에는 오프라인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크게 바라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